네,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4부 이 시간에서는요, 월간 복지 24시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도센터, 또 제주사회복지협의회, JRBS가 제주도민을 위해서 복지 정보를 여러분께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특별한 시간 준비했어요. 제주도에서는 지난 1월부터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업이 과연 무엇인지 이 관계자분들 함께 모시고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JRB 스튜디오가 꽉 찬 느낌입니다. 네, 다들 마스크 쓰시고 저희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요. 보는 라디오로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보는 라디오도 놀러와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스튜디오는 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오랜만에 이 세 분이나 제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네, 어느 분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 영락종합사회복지관의 김선영 사회복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선영 통합복지팀장님 나오셨고요. 이제 다음으로 김지은 팀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귀포 종합사회복지관의 통합복지팀장 김지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네, 저는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통합복지팀 사회복지사 김은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세 분의 사회복지사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마스크를 좀 쓰고 있어서 그 마이크 댈 때 조금 가까이서 큰 목소리로 해주시면 우리 청취자분들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우리 김지은 팀장님 있는 복지관 네, 화이팅이라고요. 응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또 같이 직원분들께서 들으시고 계신가 봐요. 힘이 나시겠어요, 우리 팀장님. 네, 옆에 같이 계신 우리 사회복지사님들도 아마 참여를 못하셨지만 다들 듣고 응원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 듣고 여러분, 네, 응원의 문자 보내주세요. 네, 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하시면서 관련돼서 복지 정보 궁금한 얘기도 많으실 것 같아요. 질문사항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요. 자, 먼저 이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사업에 대해서 오늘 알아본다고 했거든요. 어떤 사업이에요? 강력하게 설명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작년 11월에 보건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공공민간 간 정보공유 및 협업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고 네. 운영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네. 민간 협업 플랫폼이란 지역사회에서 대상자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 사이의 정보를 서로 연계함으로써 네. 통합 돌봄의 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구축되는 플랫폼을 말하는데요. 네. 이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차세대 시스템 정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제주 통합복지 하나로 사업에서 민간 협업 플랫폼을 활용하고 네. 보건복지부도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서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연계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2021년까지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공과 민간의 복지 급여와 서비스 정보가 하나로 관리되고 도움이 필요한 복지 대상자에게 여러 기관이 협업보다 풍부한 맞춤형 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영락복지관의 우리 김선현 팀장님께서 이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말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정말 내년까지 같이 여러 기관이 협업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맞춤형 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으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바로바로 질문해 주세요. 두 번째로 또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그런 배경 궁금해요. 우리 김지은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거죠? 네. 예. 서귀포 복지관이 지금 시와 동과 밀접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17개 읍면동과 30여 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귀포 주민복지를 위해 가지고 현장 실무자들이 교육과 워크숍을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통합돌봄 선도 사업, 그리고 취약계층의 장년층 지원 사업 등 전문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사업과 지역 자원의 취약계층에게 서비스 자원으로 연계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어서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 지원 사업에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 특성상 동흥동이 취약계층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로 사업이 보편적인 복지 확대를 위해 가지고 동흥동처럼 취약계층이 많고 그리고 복지관처럼 공급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 서귀포에서는
동흥동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서귀포 복지관에 우리 김지은 팀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서귀포 시민들, 네,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 우리 김선 팀장님께서도 그 전반적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역시 뭐 우리 제주시에서도 마찬가지 이유인가요? 네, 네, 추진 그렇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네. 좀 더 부가적으로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시다면요? 네. 예. 지금 현재 복지는 공급자 중심의 어떤 분절적인 돌봄 서비스 전달 체계 및 어떤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네. 복잡하게 분산되는 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고령화 및 가족 구조의 변화 등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양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그다음에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 정보를 찾기가 많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에 차세대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맞춤형 복지 정보 제공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요. 김서윤 팀장님 말씀처럼 사실 뭔가 하나 좀 약간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해야 되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여기 가면 여기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 들을 수도 맞습니다. 있거든요. 근데 이걸 통합적으로 함께 체계가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도민 입장에서는 정말 편리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거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바쁘신 또 세 분이 또 서귀포에서도 오신 거네요. 네. 함께 자리해주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이 민간 협업 원스톱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토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 사업이요. 현재 제주도 내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 현재 제주도 내 3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고요. 네. 서귀포 동흥동 주민센터랑 서귀포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저희 아라동 주민센터, 아라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영동 주민센터랑 영랑 종합사회복지관이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네네. 좋은 사례와 성과를 보이고 있어서 수요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주민이 있다면 주변에서 방문 요청 및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아라 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 김은선님께서 네, 설명을 해주셨어요. 지금 주변에서 이 소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다면 방송을 듣고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놓치는 분들이 없도록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꼭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어려운 환경, 또 여건에 처한 분이 많이 계시다는 걸 또 알면요. 전화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제보하면 될까요? 네. 네, 각 주민센터에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사업 팀원 2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네. 저희 같이 복지관마다 3명의 팀원이 배치되어서 근무 중입니다. 네네. 필요에 따라서 주민센터나 해당 복지관에 방문을 하시거나 전화로 방문해 주길 요청하시면 저희가 가정 방문을 통해 개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방문 서비스까지 네. 가능하군요.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19로 더 힘드시겠어요. 방문하실 때. 네. 네. 또 방역수칙 철저히들 지키면서 그래도 이런 맞춤형 복지 서비스는 필요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꼭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 처한 분이 주변에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신다면 간과하지 마시고 제보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각 기관에서 이렇게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사업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기억에 남는 사례 등이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서귀포에서는 이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이나 지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정을 보면은 지금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가 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이웃과의 소통이 좀 단절된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주민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을 조직화 거버넌스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을 조직화 거버넌스를 실시하기 위해서 3단지와 네. 그리고 6단지 관리소와 MOU 체결을 해서 진행하다 보니 지금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위기 가구들을 발굴한다는 게 어려운 일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네네. 또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 많은 관심 필요하겠습니다. 요즘에 더 어려운 가정들이 많죠. 코로나19로. 네. 우리 영락복지관 김소연 팀장님은 어떠세요? 예. 저도 앞서 팀장님처럼 네. 처음에 이 사업의 일원으로 처음 시작하면서 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는 어떻게 발굴할 것이며 네. 그다음에 서비스 연계는 또 어떻게 해야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였고요. 네. 이에 노영동의 임대주택인 정든마을과 그다음에 으뜸마을 아파트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네. 네. 대상자 발굴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원 발굴을 위해서 나눔 협약 릴레이를 계획하고요. 후원금과 민간 업체의 후원 물품으로 대상자들 요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만원 후원금 릴레이로 매월 후원자가 증가하고 있고 주위의 생활 밀착형 업체들과의 협약으로 네. 밑반찬이나 돋보기, 임의용, 평소에 잘 접하지 못하는 특식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업을 더욱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유관기관인 탐나장애인 복지관이나 제주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센터와 같은 기관들과의 업무 협약도 실시하였습니다. 네. 민간 협력을 통한 다양한 복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복지에 대한 행정교육 및 사례관리 교육이 이루어졌고 종합상담 창구를 설치해서 민간이 함께 원스톱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민간이 같이 협력해서 네. 이렇게 원스톱 또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아라복지관, 우리 김은서 사회복지사님께서 또 얘기해 주시죠. 네. 네. 우리나라 복지 서비스는 신청주의잖아요. 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지로 아. 어떻게 할 수 없는 네.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모르고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지난 3월 저희 측으로 주변에서 도움 전화 요청이 왔어요. 네. 주민센터 팀원과 저희가 방문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해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아라동에서 10수년간 한 평 정도의 방 한 칸을 임대해서 거주하시는 할머니가 계세요. 부양 자녀들이 있음에도 형편이 어려워서 모시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네. 유일하게 살피는 자녀분 또한 자신의 암 치료로 돌봄에 어려움이 컸거든요. 그렇겠네요. 이 할머니의 수입은 고작 30만 원 정도의 기초연금뿐인데 월세 지불 후에는 남는 돈이 없어서 생계에 어려움이 컸고 이로 인해 의료나 식생활, 주거환경 개선 등 스스로 자신을 살필 여력이 없으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 팀이 공공의 주거급여를 신청해서 주거비 지원 및 그 외 현금성 급여 지원을 신청해드렸고요. 네, 네. 보건복지 치매안심센터 연계 지원을 해서 치매 판정 후에 방문 요양보호 서비스와 민간복지의 다양한 자원을 수시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비스 전체가 네, 통합적으로 연계가 됐기 때문에 신속하게 도움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할머니와 자녀분 이로 인해서 삶이 좀 달라지셨나요? 어땠나요? 네. 네, 이제 할머니는 방문 요양 보호 서비스 제공 후에 약물 복용이나 식생활, 주거환경이나 개인 위생이 개선되었고요. 네, 네. 이제 이분 방문 요양 보호 서비스로 인해서 돌봄의 여력이 생긴 자녀분도 자신의 건강을 살피게 되고 좀 더 나아가 할머니의 건강과 환경, 즉 삶의 질을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만큼 관계도 개선이 됐고요. 네. 다행입니다. 진짜. 네. 이럴 때 많이 또 사회복지사로서 보람 느끼시겠어요. 네. 주변에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복지 서비스가 지금껏 신청주의다 보니까 몰라요. 그죠? 신청 안 하면 어떤 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또 도움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더 많이 좀 홍보가 돼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들으시고 많이 좀 알려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원스톱 복지 서비스, 너무 좋은 서비스네요. 이러면서, 네. 문자 메시지들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공기관인 주민센터와 또 민간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이 협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참 이 사업에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점이 좀 더 달라졌다고 생각하세요? 김선현 팀장님. 예. 네. 주민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이 네. 민간협업을 통해서 동시에 복지사각지대 발굴부터 시작해서 네. 대상자 맞춤의 어떤 자원 연계나 정보 제공을 동시에 바로 진행할 수 있어가지고 네네. 대상자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기관을 찾아내지 않더라도 네. 바로 복지 정보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신청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 상황이 들고요. 네네. 저희 어르신 중에서도 네. 너희들이 와서 참 좋다라는 말을 자꾸 들어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분들을 보시면서 특히 독거로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네. 그런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사실 그 코로나19로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들이 오픈을 안 해서 혼자 계신 분들 더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실제로 찾아가시면은
어떠세요? 너무 좋아하시나요? 어떤가요? 네. 네. 지금 가족들도 잘 찾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네. 가면 그야말로 저희들이 보통 뭐 어르신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가다 보면 어머니 했다가 뭐 삼촌 했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약간 가족 같은 제주도의 어떤 문화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옛날 같으면 이렇게 안아도 드리고 또 맞아요. 스킨십을 할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이렇게 멀리서 마스크 네. 쓰고 네. 해야 된다는 자체가 네. 더 부담이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런 분들을 또 찾아뵈야 되는데, 그죠? 네, 좀 맞습니다. 대책들이 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와 달리 또 사업 실무자로서 사실 또 어렵고 힘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게 가장 힘드세요? 네. 최근 코로나 장기화로 누구나 경제적으로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네. 가장 어려운 거는 후원이에요. 아. 민간 자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자원봉사와 같은 조직을 구성하기도 어렵고 진행하기도 어렵거니와 개인 단체 후원이 많이 줄었어요. 네. 공적 급여 이외에 사회 민간 자원이 풍족해야 문제 해결에 있어서 지원을 약속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미안하고 마음에 남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다들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네, 또 이런 부분이 민간 자원이라든지 후원들이 좀 실제로 좀 줄었나요? 어떤가요? 네, 네. 그것도 또 실감이 줄기도, 되시는군요. 네. 네. 많이 줄기도 했고 또 이 점에 있어서 실무자로서 좀 사례 관리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네. 이런 자원 관리나 후원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이렇게 뛰어다녀야 되는 점도 있겠지만 네. 근데 저희들이 사례 관리하다 보면 지역의 취약계층에 감염병에 노출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례 관리하는 사람들의 그런 안위 같은 것도 걱정이 되고 아. 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대조적인 좀 한계점을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이런 걸 도파구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복지에 있어서는 좀 협력이 많이 되어 있고 이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민간 공공이 자주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협력되는 건 되어 있지만 그러나 보건 쪽에 있어서는 조금 힘이 든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보건 쪽에서 이런 감염이나 아니면 질병 관리에 있어서 좀 저희들한테 그런 많은 정보가 필요로 한데 네. 그런 게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제도적으로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점이 좀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협력들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또 복지사분들도 마스크라든지 의료 장비나 또 그런 분들에게 또 그렇게 제공돼야 될 텐데 네네. 그런 후원들이나 이런 참여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잘 몰랐던 부분들 많은 분들이 좀 후원도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 싶네요. 자, 그러면 이 사업이 민간 협력이 되어서 통합 복지잖아요. 하나로 시스템 완성된다면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많은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지금 현재 이 사업 자체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등 그리고 지역 내의 어떤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주주들 간의 네. 네트워크 구축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 구축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가 해소가 되고 시민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민간 협력으로 이겨오 선제적 발굴 및 맞춤형 복지와 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복지 만족도가 대상자들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네. 다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전도민 모두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네. 복지사각지대가 없는데 또 주안점을 두는 사업이라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짧네요. 네.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희는 그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 사업을 통해서 공공과 민간의 그 협력 관계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네. 서비스 자원 중첩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발생되고 있는 고독사 그리고 장애인 인권 침해, 아동과 노인 학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자살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문제,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주도 한계가 좀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장 실무에서는 저희들이 많이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많은 관심과 이후 살핌으로 복지 제주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서귀포 복지관의 김지연 팀장님의 마지막 말씀이었고요. 이어서 우리 아라복지관 김은서 사회복지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주 지역의 전통적인 순우름 문화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주변을 살펴서 소외되는 이웃이나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눈여겨봐 주시는 작은 마음의 여유를 부탁드리며 모두가 힘내서 이 위기를 극복했으면 합니다. 그래요. 곧
추석이잖아요. 정말 모두가 따뜻한 추석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다들 어렵지만 그 가운데 더 어려운 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신데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영락종합사회복지관, 또 서귀포 종합사회복지관, 아라 종합사회복지관, 우리 사회복지사 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네. 너무 요즘 고생 많으실 텐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